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자, 대금채권은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이 사람이 대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지? 그럼 이 사람은 상계, 지가 하는 거예요?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고. 이거 또 어렵네. 다시 한다. 자동 없다. 그 다음에 항변권 있는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요구했을 때 선의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지체 책임 없어. 행사해야 행사하지 않아도. 이거 제일 많이 나와. 동시에 항변권은 거절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 자동 없고 지체 없고 소송상, 여기서 소송상 권리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이 자기 채무 이행 없이 매도인에게 선이행을 요구해. 그럼 매도인이 항변권이 있다는 걸 주장해야 되거든. 근데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서는 이제 나중에 법원이 직권 고려 문제 나와. 그래서 직권 고려만 나오면 그냥 상식으로 권리는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받아들이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패소 판결을 받아. 그래서 동시항변권자가 가만히 있어도 주장하면 그 말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고, 그러면 패소의 상환 판결을 해. 애호야, 패소 없다. 그 다음에 동시항변권의 행사는 채권의 행사가 아니므로 채권의 간운세월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애호야, 자동 없다, 지체 없다, 패소 없다, 막을 수 없다. 그 4개 외워야 돼. 다시 자동 없다, 지체 없다, 패소 없다, 막을 수 없다. 자, 문제 보자. 그럼 다 풀려 이제. 문제 320페이지. 그러면 320페이지에서 동시행항변권의 출제 유형은 23번처럼 나와. 한 문제가 23번처럼. 페이지 320페이지 문제집. 문제집 아까 320페이지 펴라고 했잖아 내가. 거기 보면 23번 보였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동시행항변권 유무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유무. 동시행항변권 있냐 없냐를 물어봐. 그러니까 있냐 없냐를 먼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없는 거 다 같이 외워요. 담보차별 토경위는 없다. 그럼 기억번. 담보 목적의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 변제 동그라미 쳐봐. 변제. 변제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뭐만 동시행이야? 그럼 X 해야지 이렇게. 여기 담보물권 소멸 절차는 아니니까 담보차별 토경위.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되어 있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담보물권이 되었어 안 되었어? 되었지. 여기 임차권 등기 말소.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임대인이 보증금 안 빼주면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가잖아. 그러면 이제 그건 용익물권이야, 담보물권이야. 그러니까 담보물권이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니까 먼저 보증금 반환해야 돼. 그래서 임대인 여기 봐. 그러면 여기 봐. 보증금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등기 말소요, 인도요. 요것도 구별해야 돼. 보증금은 인도와 동시행 관계에 있지 등기 말소는 아니에요. 이런 게. 외워. 그러니까 보증금 밑줄 긋고 명도화 이렇게 해야 돼. 명도화. 그 다음에 디귿번. 계약 해제 나왔어 안 나왔어? 해제. 그러면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그 다음에 리을번. 전세계약 나왔지?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면도, 명도, 그 다음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동시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해결됐나?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몇 번이야? 그래서 5번. 자, 그러면 25번을 봐. 그럼 일단 동시행항변권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동시행항변권 외워버려. 자동 없고 지체 없고 패소 없고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4가지 없다를 외워야 돼. 없다 시리즈 4개를. 그러면 자 25번에 옳은 것은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 약정 나오지? 별자 동그라미 쳐야 돼 이거. 그러면 별자 동그라미 쳐놓고 다 같이 담보차별 토경위. 담보차별 이거 토경 안 외워지면 틀려버리는 거 이거. 그럼 어쩌다 생각나서 다 맞췄는데 10분 부족하거든? 그리고는 몇 개 맞히냐면 55점 이렇게 맞춰버리는 거. 탁탁 안 보이면.
그래서 별개약정은 별개약정은 밑줄 그죠? 특약이 없다 이렇게 나왔네. 특약이 없다. 그러니까 별개약정은 여기 봐. 별개약정은 특약이 있으면 있고 특약이 없으면 없고 그런 거예요. 특약이 없다, 행사할 수 있다, 틀렸다. 별개약정 동그라미 쳐. 별개 뒤에 있어 없어? 동시행관계? 없죠. 부정된다고 그러니까 없다 해야지. 2번 쌍무계약에서 1번 읽어본다.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특약이 없더라도 밑줄 그셔.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는 있음 없음? 없다 해야지. 이게 없다. 2번 쌍무계약에서 선이행 의무자가 선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밑줄 그셔.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했어 안 했어요? 했지? 그러면 항변권. 아까 선이행 의무자도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잖아 이렇게.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해야 되는데 에어본다. 이행 지체 중에 지금 이행 지체에 빠진 자예요 이 사람도. 항변권 있다 해야지 지금. 그 다음에 3번 당사자 일방이 밑줄 그셔. 당사자 일방의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다. 밑줄 그셔. 여기 딱 답이 나왔어. 빈손으로 요구하는 거요. 이행하고 요구하는 거요.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다가 말은 따르다. 빈손으로 요구한다 그 말이요. 그러면 상대방은 항변권 있다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사자 일방의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이미 과거에 유효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던 경우 상대방은 항변권 행사할 수. 자, 여러분들 그 3번에 넘어가면 안 돼.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거 문맥 파악하려고 하지 말어. 동시행 항변권은 일방이 맨입으로 와서 달라고 하면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맨입으로 와서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3번이 따라서 맨입으로 그런 뜻이야. 3번이 맨입으로 써놔야 돼. 4번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그 채무자는 반대 의무의 이행이 제공이 없는 한 항변권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 진다 지지 않는다. 그거 맞네 그렇게. 항변권 있다 그러면 지체 책임 없다 이렇게. 자 외워요. 항변권 있다 그러면 지체 책임 있어 없어? 행사해야 행사하지 않아도. 요 표현이 행사하지 않으면 요런 말이 틀리면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항변권 있는 자는 그 자체로 지체 책임 안 지지 않아. 그래서 그거 표현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었대. 동그라미 쳐 무효. 그럼 여러분들은 무효 취소 해제 나오든가 부당이득 나오든가 원상회복 나오든가 다 같은 표현이야. 무효 취소 해제 나오면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은 동시행이지? 그러니까 무효 그러면 뒤에 없다 그러면 틀렸잖아 이런 게. 자 그러면 이제 다 그런 걸 물어보고 있어. 28번에 26번에 3번 봐. 26번에 3번. 빨리 읽어본다. 시작. 딱 경매가 무효이다. 여기 밑줄 그어야 돼. 경매가 무효이다. 이렇게. 다 같이 담보차별 토경이. 담보차별 토경이에서 경매가 무효이다 해서 여기 담보차별 토경이 경매 절차가 무효다 그러면 동시행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있다 틀렸잖아 이런 게. 이해 가셔요? 그 다음에 27번에 4번 본다. 빨리 누르러봐. 근저당 실행을 위한 시작. 근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 그냥 경매가 무효다 보고는 아니다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해 가셨냐고요? 그 다음에 28번에 가서 4번 봐. 4번 매수인이 먼저 한번 수령을 지체하였다. 매도인이 이행을 밑줄 그으셔.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밑줄 그으셔. 이제 알아들었지? 매도인이 이행을 계속했어. 빈손으로 왔어. 그거에 딱 보면 빈손으로 왔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수령지체.
그러니까 수령지체 그런 말을 봐야지. 지체 불능자도 항변권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